이번 시간에는 17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렵거든요. 17번 지문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 지금 답 찾는 게 목표 아니에요. 답 찾는 게 목표였으면 여러 가지 유형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얘가 주제로 나와서 쉬운데, 이 문제는 주제로 나와서 답은 쉬운데 얘를 갖고 빈칸을 만들거나 순서 삽입 문제 만들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문이 나와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지문을 읽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글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푸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해석을 정확하게 글의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을 찾았으면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드리죠. 여기서 결론인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국어 선생님 같습니다. 결론인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5개 중에. 자, 그러면 결론인 문장을 찾았으면 뭐 제가 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이 가운데 들어있죠. 그럼 그 결론을 이루고 있는 전후 문장은 결론의 문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세요. 어떤 관계가 된 거지? 제가 왜 이 지문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가 답 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주제, 요지, 제목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이 지금 이거죠. 자, 그런 신뢰도가 바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문장을 지금 현재는 5개라서 안 되는데요. 하나 정도 쪼개어서 얘를 위로 빼버리면 주어진 문장을 올바른 넣기 좋은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만들면,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근데 그런 지문에 사용이 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좋죠. 앞쪽이 전제죠. 제가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이다. 결론이 그래서 뭐뭐이다. 이게 전형적인 전제와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규는 못생겼다.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럼 원규는 보기 힘들다라는 게 결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원규는 보기가 쳐다보기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죠. 지도는 이렇잖아요. 지도는 이래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전제와 결론이 됐어요. 결론을 내리고 났더니 그 이데올로기의 전달자가 되는 데 대한 세부 진술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 거죠. 전제, 결론, 그 다음에 부연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답 찾기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죠. 앞쪽에 보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었나 모르겠네. 와, 이거 해석 진짜 어렵거든요. 앞쪽에 있는 거 와 가는데 제기랄 싸그리 다 모아서 얘네들이 지도에게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의 오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야, 이 모든 말들을 모조리 다 뭘로 다 합쳐버릴 수 있었냐면, 제기랄 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도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의 오르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로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영어 발음이 AU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은 발음이 다 O라고 돼요.
그래서 because가 아니고 because죠. 그죠? AU의 소리가 O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지도에게 정확성과 그 객관성의 아우라를 주는군요. 자, 이것도 A and B 되면 둘 다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정확성이나 객관성이나 같은 등위의 말들이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런 신뢰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신뢰가 지도를 뭘로 만든다라고 했냐면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만든다라는 말이 이 글의 결론이 됐고, 어떤 부분의 이데올로기를 전하게, 어떻게 전하게 되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 아래쪽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또박또박까지 해석 못해도 이렇게 전개된 게 확실한데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3번 문장을 여러분이 주제문으로 골라서 답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앞쪽에 보니까 신뢰할 만한 지도에서 나오는 권위라고 되어 있네요. derive from은 보기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얘기예요. 자, 믿을 만한 지도에서 나오는 이라는 얘기네요. 믿을 만한 지도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얘기죠. authority라는 단어는 지금 같은 경우는 권위라고 해석해야 될 거고요. 이것 말고 뭐 행정당국이라고 할 때 그런 당국 이런 뜻도 자주 쓰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자, 정치사회적 갈등이네요. 지도 때문에 일어나는, 지도에 의해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갈등. 3번은 이데올로기인데 라인은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지도의 객관성 아래에 놓여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은 조건인데 꼭 필요한 조건이네요. 어디에 필요한 조건이냐면 지도를 정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5번은 이 지도 제작의 창의성을 규정하는 뭐가 되냐면 주관성이라는 말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는 정답은 뭐 당연히 3번 맞나요? 3번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문을 하나씩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precision of lines라고 하면 precise라는 말이 정확한, 매우 정확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정밀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The lines on the map, 지도 위에 있는 선의 정확성, 이런 말이 됐어요. 지도 위에 있는 선의 정확성이나 consistent이라고 하면 지속되는 거죠. 일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sistency라고 쓰면 형용사로 쓰면 consistent이고요. 이렇게 쓰면 형용사로 일관된, 지속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관성입니다. 자, 첫 번째 지도의 정확성, 두 번째 일관성인데 얘 어떤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상징이 이용되는, 기호가 이용되는 일관성. 자, 세 번째는 그리드나 프로젝션 시스템이네요. 그리드는 격자를 이렇게 모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 격자를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격자나 그 다음에 투영 시스템이 되는 거죠. 투사 시스템이나. 네 번째, 뚜렷한 확실성, 아주 정확한 확실함이죠. 자, 어떤 거냐면 지명이 쓰여지는 이런 정확성이나 놓여지는, 쓰여지고 위치되는 정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전드나 스케일의 정보. 스케일은 지도에서는 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레전드는 이거 전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레전드는 지도에 쓰이는 기호를 레전드라고 그래요. 지도에서 이렇게 쓰면 얘 뭐죠? 몰라요? 학교잖아요. 얼랄라? 지도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 뭐죠? 온천이죠. 다음 시간에 A4 용지에다가 자기 아는 거 다 써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테니까. 그런 레전드나 스케일 정보, 축적 정보,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걸 딱 보면서 제 얘기를 앞에 있는 거 멈출 수 있었어야 합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 못했더라도 겁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얘네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얘네들이 지도에게 아우라를 주는 거죠.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의 아우라를 줍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비록요, subjective interpretation에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interpretation은 해석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비록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는 하죠. go into. 자, 그러면 우리 although는 뭐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다?
누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을 더 돋보이게 할 겁니다. 뭘 누르냐면 이런 카테그래픽 엘리먼트의 이런 구조로 다시요.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지도 제작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카르토그래피는 거기 지문 아래에 적혀 있죠. 그죠? 교육과정 외단어여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긴 하지만이라는 짜장면 빼고 중요한 건 완성된 지도는 뭐처럼 보이냐면 아주 권위 있는 진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 관해서 아주 권위 있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뭐와는 별개가 되었냐면 어떤 이익이나 그 다음에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이런 말이 된 거죠. separate이라는 말이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나 영향력과는 별개로 이 세상에 관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전제였습니다. 얘가 전제였고 그래서 바로 그런 신뢰가 the very라는 말이 이렇게 명사를 꾸미면 얘가 바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신뢰가 어떤 신뢰냐면 이런 명확한 객관성이 inspires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말이죠. inspire이라는 말이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원래 spire이라는 말이 spur이라는 말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숨을 불어넣다라는 말이 inspir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spiratory라고 쓰면 호흡의 호흡하는 이라는 단어가 되는 게 얘가 그런 의미여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흙으로 사람을 구웠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구워서 그 안에다 숨을 불어넣으면 얘가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옛날 얘기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인스파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나 기운, 영감 따위를 불어넣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겉보기에 아주 뚜렷한 객관성이 불어넣는 바로 이런 신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지도를 너무 강력한 전달자로 만드는 거죠. 아이디올로지, 영어로는 아이디올로지고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거기에 관한 이제 부연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비록 unnoticeably니까 눈에 안 띄기는 해도요. 눈에 띄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도는 실제로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 세계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앞문장으로 바꾸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거죠. 지도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데 뭐를? 제작자의 이데올로기이건 또는요. 사실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지도를 만든 놈보다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의 후원자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In addition to 뭐는 말할 것도 없냐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조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이 지도가 제작되는 이런 정치 사회적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in addition to라고 하면 해석할 때 뭐뭐 외에도 뭐뭐 말고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in addition이라는 말이 더하기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보는 연결사로 in addition이 나타나는 놈은 얘는 부사네요. 그래서 커마로 독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앞쪽에 있는 문장이 쭉 이렇게 있으면 얘가 A라고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뒤에 나오는 문장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게 되냐면 우리가 게다가 더욱이라고 하면 되죠. A입니다. 게다가 B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in addition to는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네. to로 끝났으니까 당연 전치사죠. 그리고 당연히 명사가 올 건데 얘는 A가 여기에 오겠군요. 그리고 나서 B가 오는 거니까 얘도 A 더하기 B인 건 똑같다고요. A 더하기 B인 건 똑같은데 얘를 그럼 해석할 때 얘는 A입니다. 게다가 B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A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에다가 B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말고도 A 외에도 A는 당연하고 B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정치 사회적 조건 어떤 거냐면 지도가 만들어지는 사회 정치적 조건은 뭐 당연하고 이것 말고도 이러한 것들이 담기게 되는 거죠. 쉽게 중국 애들이 세계 지도에다 자기를 가운데 그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라는 거 드러내려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지도 만들면 뭐죠? 그 일본해라고 조페니스라고 쓰는데
우리가 만들면 east sea, 동해라고 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네들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요새 한국이 잘 나가니까 외국 국가들이 조페니스라고 돼 있던 걸 자꾸 이스트로 바꾸잖아요. 많이 바꿉니다, 요새. 옛날에는 바꿔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바꾸다가 다 일본해라고 적혀 있다가 요새는 전부 다 사람들이 외국에 이제 서양의 좀 국가들이나 뭐 중동 국가나 이런 데도 이제는 일본 말고 한국하고 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 지도에다가 자꾸 이렇게 뭐 일본에 지우고 이렇게 동해라고 써주기도 하고, 왜 우리 대통령 스페인 갔을 때 괜히 그 외국 문서 보관함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 지도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자, 몇몇 이런 간단한 이데올로기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지도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포함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끝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해석하기 편하죠. 이 땅은 is 현재,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땅이었어. 좀 전에 독도 표기 이런 거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야. 중국 애들의 지도겠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하는데 클레임에 주장하는 건 주로 뭘 주장하는 거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걸 주로 클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규는 잘생겼다 이런 주장하는 거 말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이런 주장을 할 때 주로 클레임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적들이, 어떤 적이냐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들이 will claim이 되는 거겠죠. 주장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독도 표기 이런 것들이 그런 거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문제가 그나마 요렇게 나오면 쉬운데, 얘네들이 빈칸으로 나오거나 이 자리를 가지고 순서삽입 문제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지문 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 결론, 부연 형태로 쓰는 모양 아시겠죠? 뭐뭐입니다. 그래서 뭐뭐잖아. 한 번 더 보라고 이런 형태로 쓰는 이런 지문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8번 풀어보시죠. 책 갖고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조금씩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뭐 좀 다른 게 보이고 적용이 되고 그러는 거 느껴지세요? 좀 그러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에 although 같은 거 얼른 보이면 좋겠는데, 야, 첫 문장부터 뭘 이용한 거냐면 강조를 이용한 거죠. 이 글의 토픽은 뭐예요? 뭐에 관한 글이죠? 이 글의 화제는 칭찬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비록 칭찬이라는 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죠. 뭐 하는 동안? An adult is watching, 어른이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만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얘는 강조를 위해서 밟히는 도구다, 그죠? 그 다음에 although가 이용됐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라고 얘가 얘기하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저런 강조의 도구를 이용했다는 건 첫 문장이 뭐가 될 가능성이, 결론이 필자의 주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군요. 자, 그러더니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젠장 그러면 강조하려고 하는 짜장면 자리에다가 recent studies까지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해서요, 얘네들이 안 할 것 같답니다. 뭘 안 할 것 같냐면 계속 그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른이 가버리거나, 좀 이따 정확하게 다시 해석할게요. 그 미래에는 그 활동을 반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오히려 라는 말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첫 문장에 대한 부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에 it이라는 대명사가 나타났는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자꾸 받아 쓰다가 대명사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문장의 대명사는 그러면 저 토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설령 중간에 얘기를 하나 바꿔왔더라도 얘가 그래 토픽과 무관할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대명사는 토픽이거나 토픽과 아주 절대적 관련을 가지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명사라고. 그래서 얘를 칭찬으로 바꿔 읽어도 돼요. quick 에너지는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군요. 마지막 맺은 말에도 not A but B를 갖고 있군요. 그죠? 마지막 문장도 그럼 뒤가 핵심이 될 거니 얘가 뭐는 주지 못할 거냐면 어떤 영양분을 주지는 못할 거고요. 얘가 성장이나 건강을 받쳐주지도 못할 겁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로 쓰이고 있어서 한글로 복이 나오면 뭐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although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강조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칭찬이라는 건 아이들이 뭐뭐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이들이 계속하게 하죠. 어떤 활동을. 뭐 하는 동안이냐면 어른이 보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대놓고 이제 주제문을 내놓겠군요. They are less, 얘네들이 덜 지속할 것 같아요. 지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뭐하면 그 활동을 어른이 떠나고 나면 계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칭찬해주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지만 나가버리면 바로 전화기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반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향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rather than 외려 말입니다. 외려. 이 아이의 commitment을 높이기보다는요. commitment이라고 하면 commit이라는 동사는 이것처럼 어떤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전념하다, 몰두하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으로도 쓰냐면 나쁜 일을 저지르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근데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얘는 그래서 아예 뒤에 말을 붙여서 외우면 더 좋은데 뭐하고 붙냐면 범죄라는 단어하고 붙거나 아니면 commit suicide라는 단어하고 주로 붙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쓰는 건 아닌데 자살하다,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단어로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자, 이 긍정적인 행동에 아이들이 전념하는 것, 이걸 증가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칭찬은 아이들이 방법을 찾게 해주죠. 어떤 방법을 찾게 해주냐면 그 미래의 언어적인 goodness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줍니다. 누구로부터? 중요한 어른으로부터 말이죠. goodness라는 건 좋은 거, 만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언어적인 goodness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죠? 얘가 칭찬인 거죠. 얘가 칭찬입니다.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칭찬이란이라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는 이 말도 좀 알아두자고요. 앞으로는 연결사 보시면 이 연결사가 단지 뜻만 알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하는 이 뜻 모르는 수험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르면 수험생이라 할 수도 없겠죠. 시험을 보는 게 큰 의미 없는 학생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앞으로 뭐라고 생각해 두시냐면 in other words라는 말이 나타나면 얘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재언급이구나. 앞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는요, 앞에 나왔던 말을 재언급하는데 정리해서 앞에 말이 좀 널브러졌다라고 생각하면 정리, 요약, 강조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유형으로 봐서 만약에 빈칸 문제라고 치면 여기에 빈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빈칸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얘하고 여기에 나오는 빈칸하고는 어때야 되죠? 서로 be equal to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겠죠. 이러면 이 자리가 빈칸이라면 여기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서삽입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해석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는 문장을 찾아서 걔를 앞에 놓으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군요. 주제, 요지, 제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주제문이군 하고 생각할 수 있군요. 강조된 문장이군 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중요한 문장인데 두 번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칭찬이란 뭐와도 같은 거냐면 크다란 pink icing rose하고도 같은 거죠. In the center of cake, 케이크 정중앙에 있는 아주 크다란
분홍색 아이싱 로즈하고도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분홍색 얼음 정리 이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생 많겠죠. 아이싱이 뭐냐면 얼음이 아니고요. 제가 그 케이크 만들면 가운데다 뭐 하나 장식물 이렇게 만들어 꽂잖아요. 크리스마스 나무 이런 걸 꽂든지 또는 요새는 강아지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꽂잖아요. 그걸 아이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icing on the cake이라는 표현 하나 알아둘까요? 케이크를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싱을 꽂겠죠. 우리말의 사자성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의 사자성어로 마지막에 그림 다 그리고 용의 눈을 탁 찍는 거죠. 얘가 활용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을 때 얘 밑줄 쭉 긋고 뭘 물어볼 수 있냐면 함축의 미추론 문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물론 함축의 미추론 문제는 주제를 찾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저 말을 아냐 모르냐고 상관은 없지만 뭐 만약에 저런 게 나와서 만약에 저런 문제가 나와주면 진짜로 그러면 알면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얘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싱 온 더 케이크.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케이크의 정중앙에 놓여 있는 여기서는 달콤한 사탕과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칭찬이라는 게 결국은요 케이크 위에 있는 핑크 아이싱 로즈랑도 같은 거예요. It's appealing 아주 땡기죠. 아주 매력적이죠. appealing이라고 하면 매력 있는, 호소력 있는, 끌어당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t first bite 첫 번째 bite 한 입 물었을 때는 와, its sweetness 그 달콤함이 that's wonderful 끝내주거든요. 근데 한 두어 번 더 물면, 두어 번 더 먹으면 여전히 맛이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맛이 나기는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와, 이거 너무 단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단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왜냐하면 그게 딱 한 가지 단순한 맛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ire이라는 말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ires of it 거기에 질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very much 너무 많이 한 번에 먹게 되면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먹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약간 아플 수도 있죠. 이게 아프다라고 해도 되고 질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요, it이 사실은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싱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it은 지금 아이싱을 받고 있는 건데 아이싱이 사실은 뭐를 비유한 거였죠? 얘가 프레이즈를 비유한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마지막 문장의 대명사는 그래서 글의 토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나 주장과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면 100%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요 뭘 가져다 줄 거냐면 아주 빠른 에너지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즉 빠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뭐죠? 순간적으로는 어른이 있는 데서 뭘 하는 것처럼 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하지만 그게 결국은 nourishment 영양분이 된다거나 또는 성장이나 건강을 뒷받쳐 주지는 못할 거예요 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8번은 뭐 추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답 찾기가 다행히 처음 읽을 때 딱 눈에 모양이 들어와서 답을 찾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게 뭐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단서를 보면 그래도 뭐는 있냐면 이 최근에 포장 쿠키의 성공이죠. 그죠? 포장 쿠키 시장의 성공이 보여주는 건 어쩌면 these가라고 해서 하나 아니라 둘 이상이 앞에 나와 있을 것을 보여주죠. 이 나중에 유형별로 풀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에서는 이제 글의 흐름을 주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파트 1에서는 주로 그거 보고 파트 2는 유형하기로 하죠. 이게 좀 제대로 글을 이렇게 읽는 게 이제 훈련이 좀 잘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한번 그 적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유형들 다 버리고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계속 풀면 되죠. 그 지문의 난이도도 조금 높여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단어만 한번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완성되면 대략 한 6월 말 7월 이때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그때 성적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만 2회, 3회 정도 모의고사 문제만 쭉 풀면서 그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하고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한 8월, 9월쯤 되면 이제 그렇게 방법을 바꿔야죠.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그때는 수업 시간 한 번에 모의고사 1회분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문제 많이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저 1시간 동안 4개밖에 안 하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할 내용을 많이 배우시면 돼요. 공부할 내용을 다 챙겨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건 여러분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까지 밝혀놓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시선 집중의 용도로 쓰이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유인 것 같거든 이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주제를 묻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요, 처음부터 딱 나와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 이 주어진 문장도 아무렇게나 뽑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대명사 갖고 뽑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글의 흐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대명사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글은 지금 주제가 뭐가 됐죠? 포장 쿠키 성공의 이유죠. 포장 쿠키 성공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틀렸고 뒤에 나오는 이유가 맞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형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 딱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y cookie? 쿠키를 왜 먹니? 쿠키를 먹는 이유가 나오겠군요. 그래 주제는 쿠키를 먹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포장 쿠키를 먹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일부 이유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뭐 혈당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뭐 좀 씹으려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이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올 텐데 그 이유 글의 주제를 찾아서 개로 논리가 전환되는 부분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책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뒤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포장 쿠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요. 뭐가 오타가 났냐면 책에 4번 문장이 있으면 안 되고 1번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4번 문장이 아니고 2번 문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번 다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쿠키는 왜 먹나요? 자, 몇몇 이유들은 might be 뭐일 수 있냐면 배고픔을 채우려고, 배고픔을 만족시키려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혈당치를 높이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냥 뭐 좀 계속 씹으려고 이렇게 쿠키를 먹는데, 근데 뭐처럼 보이냐면 쿠키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becoming aware of니까 얘부터 나오면 안 되죠. 얘부터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성공은요, 포장 쿠키 시장의 성공이 보여주는 건 이러면 되죠. 포장 쿠키 시장의 성공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유일한, 그 다음에 또는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말이 얘네들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처럼 보이냐면 쿠키를 만드는 회사들은요, 알기 시작한 것 같죠? 알고 있는 것 같죠? 몇 가지
다른 영향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라고 해도 해석해도 되지만 얘 그냥 reason이라고 해도 된다 그죠? 다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인식에서 나오는 결과로 result from이 뭐뭐로 인한 뭐뭐에서 나오는 이잖아요. deliver이라는 단어가 기본은 이제 전달하다, 배달하다입니다. 전달하다, 운반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시장에 전달한다라는 말일 때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다, 출시하다라고 해야죠. 근데 이 단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뒤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또는 제품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그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delivery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꼭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 단어가 출산하다, 분만하다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지상에 내린다고 생각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delivery라는 단어가 출산하다, 분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당연히 명사 delivery라고 쓰면 얘가 출산, 분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해석할 때 시험에 나왔는데 택배 이래버리면 끝장입니다. 자, it appears that 뭐처럼 보이냐면 쿠키를 만드는 회사가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출시를 하는 거죠. 제품을 뭐에서 나온 자기들의 이 인식에서 나온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이제 포장 쿠키잖아요. 시장에 내놓는 쿠키는 쿠키 오프링은 대체로 뭐라고 말이 이루어지냐면 어떤 말을 듣냐면 부드럽다, 그다음에 씹는 맛이 있는 쿠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씹히는 쿠키. 자, 그거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데 자기들을 from 뭐하고 구별하냐면 아주 전형적인 바삭바삭한 종류들하고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distinguish from B는 나왔었죠. 이거 from 조심하세요 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distinguish 하면서 separate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tell입니다 라고 했었죠. tell from B라고 쓰면 위에 있는 건 그래도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말이니까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B로부터 A를 말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나 더 그래서 붙여서 tell the difference라는 표현도 하나 같이 알아둘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 차이를 구별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오프링은요, 대체로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제공은 뭐라고 불리냐면 부드러운 또는 씹는 쿠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뭘 구별하는 거냐면 이 시장 제품을요, 더더욱 전형적인 바삭바삭한 종류하고 구별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에 이거 했던 거죠. 자, 그러면 why all the fuss? fuss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뭐 소동, 야단, 법석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얘네들의 도입에 관해서 왜 이리들 난리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에서 폭발적인 히트를 치나 보죠. 꼭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 뭐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뚜렷하게 많은 얘네들의 매력은 have to do with를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가겠다는 건 수능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쓰기도 하고요. with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B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A는 B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B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something 생략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nothing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되고요. much라고 하면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little이라고 쓰면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뚜렷하게 많은 매력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포장 쿠키의 매력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어떤 추억이었냐면
뒷 계단에 앉아 있던 추억이죠. 그 계단 뒤에 앉아 있던 추억인데 뭐 하면서 devour이라고 하면 이게 먹어 치우다. 여러분처럼 먹는 겁니다. 아주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걸 devour이라고 그래요. melt in your mouth니까 입안에서 살살 녹는 이런 말이죠. 입에서 살살 녹는 쿠키를 먹어 치우는 이런 추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쿠키는 어떤 쿠키냐면요. were delivered by mom이 엄마가 막 가져다 준 쿠키네요. 엄마가 막 가져다 준 쿠키. straight from 어디서 막 나온 거냐면 오븐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while they were still soft 아직까지 부드러울 때 엄마가 오븐에서 막 빼와서 저기서 불쌍하게 앉아 있으니까 에라 이건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 입안에서 살살 녹는 쿠키를 먹어치우던 추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배고파서 먹거나 당 떨어져서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어릴 적에 엄마가 갓 오븐에서 뽑아주던 그 쿠키를 먹었던 추억, 그 어릴 적 추억을 불러와서 사람들이 쿠키를 먹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런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런 매력이라고 됐죠. 소프트 쿠키에 이런 감정적인, 즉 어릴 적 그 추억,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인 뭐죠? 얘는 씹히는 거잖아요. 아직 부드러울 때 씹는 거죠. 전형적인 쿠키라고 하면 우리는 바삭바삭이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포장 쿠키가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쿠키로 나오는 이유는 어릴 적에 갓 나와서 아직 부드러울 때 씹는 맛이 있었던 그 추억의 쿠키 맛을 복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ensory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된 거죠. 이런 감정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소프트 쿠키의 매력이 명백하게 최소 강력하거든요. 뭐만큼 강하냐면 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크레이빙은 욕구입니다. 이 제품이 만족시켜주는 신체적인 욕구만큼이나 강력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문장을 볼 수 있어야 잘하는 독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센소리가 씹히는 그걸로 읽힐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신체적인 욕구는 뭐예요? 얘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배고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당 떨어져서, 세 번째 그냥 씹으려고, 이런 신체적 욕구만큼이나 어릴 적 추억의 힘이 강력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지요? 얘를 마지막 문장에다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 지문을요, 얘는 주제를 물으면 뭐 쉽겠지만 이 마지막 뒤에 있는 이 문장 가지고 빈칸 만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어휘 문제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어휘로 바꿀 수 있어요? strong이라는 말을 as little as 이렇게 바꿔두면, 밑줄 그어두면 이거 아닙니다 하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휘 문제는 전체 주제와 관련된 맥락이 반대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주제를 잡아 풀어야 쉽게 풀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쳐다보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에서 이 문장의 맥락이 거꾸로 돌아갔는데 빼버려도 좋은 문장은 볼 때 그런 거죠. 이거 주제문하고 상관없잖아 하는 걸 빼는 것처럼 어휘 문제도 전체 주제에 맞지 않게 반대로 돌아갔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little로 만드는 거죠. 아무거나 대도 않게 this를 that으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글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맥락을 반대로 돌리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만들면 좋죠. 이런 거 만약에 만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단어를요, 여기다가 쉽게 뭐만 남겨도 상관이 없겠냐면 이 부드러운 쿠키의 매력인데 여기에 emotional and sensory를 비우면 앞쪽에 나왔던 얘기 이해 못하면 답 못 찾을 것 같은데요. emotional 감정적인,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라는 말이 왜 필요할지, 이거 씹는 맛인 거잖아요. 이런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문에, 많이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빈칸으로 만들면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거꾸로 이 빈칸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핵심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무슨 빈칸 문제를 푸는데 요즘 이렇게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이 빈칸은 무슨 빈칸의 위치 뭐 이런 걸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기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칸이 어려운 이유는 빈칸을 딱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걸로 어렵게 만든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법으로도 어렵게 만드는데 이제 어법 안 어렵거든요. 그 빈칸을 어렵게 만들 때 와, 이거 이 정도 내면 손대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이 자리에 센소리가 왜 들어가는지 설명 안 들었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흐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문인데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달라지는 거여서 그래서 이 31번부터 39번짜리 오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를 잘 장악해서 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지문은 쉽거든요. 예, 이거는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아이들이 왔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타났죠? 오늘 한번 나왔던 동일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등장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뭘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본 글이군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쁩니다.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죠? 얘네들이 but이라는 말로 강조는 나타나고 있네요. 지가 이제 완전히 내재화했다라고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핵심은 confuse 하고 있는 거였죠. 뭐하고 뭐를? familiarity하고 그 다음에 and 어디 갔냐? with 그 다음에 actual understanding하고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익숙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한 것과 진짜 이해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대안을 뭘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봐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도 지금요.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긍정적인 영향이네요. 학습 스킬과 관련되어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그랬고 보기 이번에는 실제 이해를 얻어낼 때 익숙함의 중요성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반대말을 만들었고요. 3번은 높은 성적을 내는 것과 리딩 간의 관계라고 그랬고요. 자, 4번은 real understanding이죠. 익숙함과 진짜 이해를 distinguish A from B입니다. 얘를 구별하는 수단으로서의 테스트라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얘도 보기를 너무 쉽게 써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테스트 스코어를 양상하기 위해서 리딩 머티리얼즈를 내재화할 필요성입니다. 얘도 이게 오히려 아닐 가능성에 대한 것을 경고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얘는 뭐 내용이 어렵거나 구문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서 금방 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을 만나면 교무실로 와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고요. 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은 망쳤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죠.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진단해 줘야지. 얘네들이 대체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고 또 읽고 했답니다. 교과서를. 자, 그리고 필기 노트도 계속 받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모든 걸 잘 이해했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면요. 시험 볼 때쯤에는 모든 걸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걔네들이 아마도요. in
internal이라고 하면 내부의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으로 집어넣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내재화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Some bits and pieces of material 이런 표현들 너무 모르면 그냥 날려버리세요. 굳이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Some material 일부 자료들을 이제 완전히 내재화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늘 중요하죠. illusion이라는 명사는요. 잘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시, 환영, 환상 이렇게 하는데 착시, 착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영, 환상도 돼요. 신기루도 일루전이라고 하거든요. 잘못 보는 거죠. 착시, 착각. 자, 이 지식에 대한 착각이 그래서 얘네들 들어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confuse라는 말이 혼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 with B라고 쓰면 A와 B를 혼동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fuse라는 말이 섞다라는 뜻이에요. fuse가 자체로 단어입니다. fuse가 이제 섞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외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섞어 놓은 걸 fus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섞는 것, 융합이라는 과학에서 쓰면 아주 또 어려운 단어로도 바뀌게 됩니다. fusion이 융합이니까 떼어내다라는 con은 함께 섞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건데 그러면 con이 아니고 만약에 앞에다가 dis를 붙여서 아까 dis는 우리 지난 시간에 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diffuse라고 하면 섞어놓은 걸 떼버리는 거군요. 발음이 거지 같으니까 s를 뒤에 f에 따라 맞춰서 자음 동화를 하게 만들면 diffuse가 되네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방향제. 걔가 그래서 섞여 있던 것을 날리는 겁니다. diffuse가. 자, 그 다음에 여기 confuse 다음에 그래서 A 자리에 뭐가 왔냐면 the familiarity가 온 거예요. 익숙함인데 얘를 꾸미는 말이 온 거죠. 자, 그 개념에 대한 그 과목까지 in the course까지네요. 자, 이 과목에서의 개념에 대한 반복적 노출로 얻어낼 수 있었던 익숙함.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with 오고 B가 온 거죠. 자, 익숙함과 얘네들에 대한 이해를 혼동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문장 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장을 좀 긴 문장 이런 것들은 자꾸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구문독해책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의 다 마치면 구문독해책은 또 저것도 보시고 그 뒤에 워크북 드린 거 있죠. 그건 더 어렵습니다. 문장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 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EBS 교재가 만만치 않아요. EBS 교재는 항상 보면 한 지문에 하나 정도는 공부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공부해 나가면 나중에 문장을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일 잘 안 생깁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글을 이해 못하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돼요. 자, 대체로 텍스트를 over and over again이라고 하면 반복해서거든요.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는 건 yield라는 단어가 어떤 결과를 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내다, 결과를 가져오다. 그래서 뭐 산출하다, 농작물 같은 거 산출하는 거 이런 것도 yield라고 하거든요. diminish라는 단어는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잘 째려보시면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있네요. min이 들어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반복해서 교재를 읽어대면 뭐가 줄어드냐면 오히려 실제 지식에서 returns 돌아오는 것, 획득하는 게 오히려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건 뭐는 오히려 높이게 되냐면 익숙함은 높여서 foster이라고 하면 부추기고 자꾸 뭐뭐 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 오히려 부추기게 되냐면 잘못된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자꾸 드높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nly by 우리가 앞에서 only라는 놈 기억나세요? only라는 놈이 부정어인데 제가 앞에 등장하면 뒤에 나오는 순서가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only by 뭐에 의해서만 대안을 내놓죠, 그죠? 테스트에 의해서만이라고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그리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에 의해서만 그 다음에 그래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온 거예요. 오직 테스트에 의해서만 우리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teachers들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Why the best test가 자 그리고 why 왜 그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지식을 probe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데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걸 프로브라고 그래서 뭐 캐 묻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교사들이 테스트를 하는 한 가지 이유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테스트가 아주 깊은 수준에서 지식을 물어보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얘 지금 Y하고 and Y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도 앞쪽에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요.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을 해서 문제점의 원인은 familiarity와 understanding을 오해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뭘 내놓고 있냐면 오직 뭐를 통해서만, 테스트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로 얘가 대안 해결책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